레피드입니다. 8월 18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했고요. 오늘 이제 크게 또 하락을 한 번 하다가 오전 중반에 또 증시가 말아올리면서 바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코스피를 계속해서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좀 해주면서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좀 기가 죽어 있는 듯한 뭐 그런 목소리이긴 한데요. 지금 마이크를 사용을 하면서 좀 목소리를 줄여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은 조금 목 관리 차원에서 조금은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나 뭐 불편한 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은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계속 보면 확실히 이제 하향 추세로 좀 접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뭐 일주일 내내 하락을 하다가 다시 한 번 이제 양봉이 좀 나왔는데요. 저점 부근에서 이제 양봉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코스피 지수는 좀 더 반등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지금은 이전에 전저점 정도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하락 추세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5일선과 21선, 61선 모두 벌어지면서 좀 하락을 하는 추세이고요. 21선 자체가 지금 이제 61선 아래로 하락 돌파를 하면서 점점 이제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코스피 자체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좋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고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계속해서 이제 매도 접근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쉽게 코스피를 매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7일 연속 매도를 좀 했고요. 이전에도 고점 부근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그렇다 할 매수가 별로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8월 초에는 잠깐 들어왔었는데 그만큼 또 많이 나갔고요.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롤러코스터 장이 지속이 되고 있고,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는 우하향으로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규 투자도 중요하지만 지금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한번 이제 크게 내리니까 쭉 내려가지고 121선까지도 한 번에 도달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저점을 딛고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뭔가 바닥을 다졌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렵고요. 21선을 포함해서 모두 이제 이평선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자체가 지금 이 라인 자체를 잘 유지를 하면서 21선을 깰 때마다 다시 한번 올려주면서 잘 버티는 듯 했는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 모두 증시에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도 마찬가지 확인을 좀 해보면 외국인 기관이 모두 매수를 좀 했지만 오늘 뭐 내린 만큼 반등을 많이 하지는 못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뭐 크게 코스닥을 많이 매도한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확실히 이제 기관 투자자 쪽에서는 코스닥을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주로 이 코스닥을 좀 눌리는 것 같고요. 환율을 좀 보게 되면 1170원대입니다 벌써. 그래서 1200원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이게 서서 야금야금 오르다가 갑자기 한 번에 쭉 올라 버리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좀 이제 충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증시의 가치 자체는 떨어지고 미국 증시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디커플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해외 증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증시 제외하고는 다들 이제 잘 버티는 듯 뭐 한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하향 조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내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는 환율이 확실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도 1.2% 정도로 1.27% 정도로 크게 변화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뭔가 코로나에 대한 위기감,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인플레이션 위기감, 뭐 그런 양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 깊게 증시를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수 선물도 보시면 뭐 미국
증시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는 뭐 크게 움직임은 없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따로 디커플링 되어서 움직이는 모습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좀 관망을 하는 그런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좀 우량주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런 좋은 매수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 좀 천천히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공업 보겠습니다. 250원 올라서 29,900원 마무리를 했고요. 1%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증시 자체가 조금 이제 하락을 하다가 오랜만에 이제 반등을 좀 했는데요. 두산중공업도 뭐 따라서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크게 반등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작은 양이긴 했고요. 거래량 자체도 지금 시간의 거래라든지 일별 거래라든지 모두 거래량 자체가 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변화 없이 뭐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의미 있는 거래량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 2천만 주 이상 정도가 좀 터져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지금 쌍바닥 위치에서 이제 반등이 좀 나왔고요. 다행히 이제 이 지점은 한 번에 뚫지 않고 한번 받쳐주겠다라는 뜻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쌍바닥 위치 다지면서 이제 반등을 준비를 할 텐데 그때 반등을 할 때 21선을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21선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이 바닥 자리를 한 번 더 확인할 것인지 뭐 그런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1선 돌파를 좀 성공을 하게 된다면 좀 모양이 이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21선 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3바닥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닥을 확인하게 되면서 21선 저항을 맞게 된다면 이렇게 또 한번 음봉이 길게 뜨면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는 쌍바닥을 다졌다고 지금 확실히 뭔가 확신을 하기보다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분할해서 접근을 하시던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봤다가 확실한 구간에서 들어가던지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이제 열심히 좀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해서 가치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접근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크게 오르고 난 뒤에는 지금 이제 거의 2달 정도를 횡보를 하거나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장기 이평선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지금 완벽하게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한 매수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21선이 어느 정도 상방으로 이제 틀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 61선 저항을 또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뭐 주가들이 좀 수렴을 한다고 할까요? 이평선들이 좀 모여지는 그런 구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좀 경우의 수를 두고 천천히 뭐 모아가는 뭐 그런 식의 투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도 사실은 이제 저점을 한번 다졌거든요. 그래서 20주선 한번 찍고 2만원 선이죠. 그래서 주봉상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제는 바닥을 한번 다졌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아무튼 크게 의미는 두지 마시고 참고를 하시고 N자로 이제 올라갈지 말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월봉도 마찬가지 월봉선을 지키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런 과정이 또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분명히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번 다시 상승이 나왔다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때는 이제 상승 나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유상증자 이 발표 이후에 한번 하락했다가 유상증자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다시 상승을 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이 이제 MSCI 편입이 되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다시 올라간다라고 확신을 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뭐 투자자는 외국인이 좀 샀네요. 91만 주 정도 샀고요. 어제도 이제 뭐 크게 움직임 없었는데 그래도 지금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두산중공업은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수를 하고 있는 사인 자체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관 투자자가 저는 좀 들어와줘야지 두산중공업이 확실히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다 할 매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기관이 좀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두산중공업이 움직이는 경향이 짙었는데요. 자, 그것도 한번 같이 보게 된다면, 제가 이 추세선을 꺼놨었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 순매수와 보유 정도겠네요. 보유와 기간 보유 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확인을 하면 이게 왜 안 나오죠? 설정이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무튼 뭐 매번 보여드렸지만 여기 있네요. 일봉이 있네요.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갈 때 보면 기관이 보통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기관이 이렇게 매수를 하면 올라가고 기관이 매도를 하면 이때는 이제 좀 특이한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기관이 좀 매도를 할 때 같이 떨어지는 뭐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좀 전체적인 이 그래프를 봐서 그렇지 부분 보게 된다면 확실히 이제 기관이 매수할 때 두산중공업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이 좀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고 다행히 이제 연기금 자체가 다시 매수로 돌아섰고요. 이미 이제 5% 정도의 지분이 나왔죠. 그래서 공시가 되면서 이제 네이버에서도 공식적으로 연기금이 국민연금공단이 5%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주요 주주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제 연기금은 사모아 갈 거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이제 9%대로 다시 지분율을 회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사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가가 좀 내린다고 해서 뭐 전혀 급할 것이 없고요. 결국에는 이제 주가가 점점 내려가면서 그런 외국인이라든지 연기금들의 그런 지분들이 계속 상승을 할 것이고요. 결국에는 그 매집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천천히 한번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뭐 매번 보는 것처럼 국매도 잔고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국매도 잔고는 사실 뭐 이게 매일매일 체크를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가끔 보면 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이제 전체적인 이제 지표라든지 추세를 좀 읽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두산중공업은 좀 신경을 좀 써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흐름 자체를 좀 보시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요. 매일매일 뭐 이 숫자에 너무 주목을 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변곡점이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변화가 있는 지점, 그 지점을 중요시 하시고요. 그 지점에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림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좀 주식을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은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그런 변화점을 잘 노리시면 투자에 또 좋은 그런 방법이 될 거고요. 아무튼 보면 590만 주에서 계속 이제 감소를 좀 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증가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늘어났다가 다시 한번 줄어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요. 잔고 수량이 이제 증가보다는 조금 이제 감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감소를 하면서 공매도 잔고 자체가 300만 주대로 좀 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크게 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두산중공업도 지금 추세를 돌리기에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뭐 기관 투자자가 좀 대량 매수를 하면서 좀 쇼커버링이 제대로 좀 나와준다면 두산중공업에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뭐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매도 잔고는 뭐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고요. 두산중공업의 대차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도 뭐 크게 증가하는 거 없이 계속해서 이제 감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체결량보다 계속 이제 상환량이 좀 많아지면서 이렇게 꾸준히 대차 잔고가 줄어든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공매도라든지 대차 잔고 자체가 좀 같이 감소하면 좋겠지만 공매도 잔고는 조금 늘어났고요. 하지만 대차 잔고 자체가 이 공매도의 근원지이기 때문에 잔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추가적인 공매도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 있는 상태지만 거기서 공매도 잔고가 상환이 되면 이제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상승하기 좋은 그런 이제
환경이 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꾸준히 뭐 이거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외국인 추적 물량, 당일 물량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91만 7천 주로 거의 비슷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 전일 2,000주밖에 매도 나오지 않았고, 오늘은 또 90만 주 매수가 나오면서 외국인 보유 자체가 9.86%로 거의 이제 10% 가까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유 자체로 거의 다 회복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인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비해서 두산중공업은 오히려 이 보유율 자체가 늘어난다는 것은 저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시면 뭐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런 소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20년대에는 가장 핫 이슈가 환경 쪽입니다. 그래서 환경 쪽 거의 뭐 대장주라고 보셔도 되죠. 원자력 대장주이기 때문에 전 두산중공업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뭐 뉴스 하나 또 볼까요? 네, 최근에는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뉴스는 별로 없는데 또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두산중공업의 카라바탄 복합발전소 확장 사업 참여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친환경적인 얘기보다는 기존에 두산중공업이 잘 하고 있던 그런 영역에서 또 추가적인 요청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또 신사업들이 또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면서 추가 수주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된다면 두산중공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310메가와트급 복합화력발전소 현대화 및 발전소 단지 추진을 하고요. 두산중공업이 대체에너지원 공동 프로젝트 진행 준비를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좀 보자면, 네, 카자흐스탄이 두산중공업이 건설한 복합화력발전소의 현대화 및 단지 확장을 원하는데 두산중공업 사업 참여를 바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이 공장을 지어준 적이 있고요. 그걸 이제 뭐 현대화를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좀 노후화된 시설을 다시 한번 좀 정비를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두산중공업을 좀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중동이라든지 유럽 쪽으로 지금 두산중공업이 기존에 잘 진행을 하고 있던 그 플랜트 사업을 꾸준히 수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도 카자흐스탄 쪽에서 이렇게 복합화력발전소 정비라든지 새로운 이제 건설을 또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에서 대체에너지원 분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두산중공업은 3,400억 원 규모의 310메가와트급 이 복합화력 발전소 수주 계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2015년에. 그래서 대체에너지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석탄 이외에 다른 에너지원으로 이 공장을 변모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뭐 LNG라든지 뭐 여러 소스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두산중공업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두산중공업 기존 사업 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주가가 조정을 끝낼 때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내년에 아주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를 두산중공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렇게 쌍바닥 다지면서 자리를 지켜줄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두산중공업 마치겠습니다. 자, 내일 그 다음에 이번 달은 어떻게 마무리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두산중공업을 매수를 해줄지 좀 지금은 아직까지는 변곡점 위치에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